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헬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헬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름 공식 사이트 메인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패키지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키지 매니저만 봤을 때는 저희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조금 더 문서를 보시면 이 차트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은 차트라는 것을 패키징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써 있죠. 즉, 이 메인함에서 보인 이 패키지 매니저는 결국은 차트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차트는 무엇일까요? 차트라는 거는 압축 파일인데요. 이 압축 파일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저희가 엔진엑스 같은 쿠버티스로 배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엔진엑스는 디플로이먼트제 양 파일과 서비스자 양 파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하나 단위로 묶을 수 있고요. 이 템플릿이 헬름 차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기타 파일들인데요. 이 기타 파일은 쿠버티스 실행과 좀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헬름에 대한 메타 정보 또는 이 템플릿을 설명하는 메타 정보가 있는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설정에 필요한 기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파일과 이 템플릿 파일을 압축을 해서 관리하는 걸 헬름 차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쿠버티스는 이 헬름 차트라는 압축 파일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템플릿, 저희가 방금 본 이 템플릿이 이 템플릿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과 템플릿이 아닌 것으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제3자가 이 차트만 가지고 있으면 헬름이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아까 이 구성했던 얀 파일 있죠? 이 얀 파일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얀 파일을 직접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차트만 가지고 있더라면 헬름 인스톨 차트 이름을 적으면 여기 설정한 얀 파일들이 그대로 쿠버티스에 배포가 됩니다. 한 가지 예제를 들면 현재 샘플을 만든 헬름 차트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방금 봤던 이 공식 문서 차트의 스트럭처라는 챕터에 설명되어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저희가 아까 발표자에서 봤듯이 헬름 인스톨을 이용해서 차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름 인스톨 그리고 차트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차트 이름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온라인에 등록된 차트 이름이거든요.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차트 경로를 절대 경로를 적어주시거나 상대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대 경로에 점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배포하고 싶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름 인스톨 테스트라는 것으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차트가 설치가 되었고요. 실제로 보시면 엔진엑스 파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배포가 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이 템플릿에 얀 파일들이 있거든요. 얀 파일 있죠? 이 얀 파일을 읽어서 헬름이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디플로이먼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로이 보시면 엔진엑스가 지금 배포가 되었고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이 테스트라는 걸 불러와서 앞에 프리픽스가 붙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헬름 인스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차트만 있으면 쉽게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실습에서 보신 것처럼 헬름 인스톨하고 이 뒤에는 차트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 헬름 저장소 이 아티팩트 허브에 있는 걸 찾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도커 허브처럼 헬름도 이런 허브 저장소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아티팩트 허브를 찾고요. 사용자가 다른 저장소를 수동으로 등록해서 거기 있는 저장소에 있는 것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헬름 저장소는 이 헬름 공식 홈페이지에 상단에 차트스라고 있거든요. 이 차트스를 클릭하게 되면 아티팩트 허브, 즉 헬름 디폴트 저장소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사람들이 공개한 또는 기업들이 공개한 저희가 차트를 여기 볼 수 있고요. 보통 테스트로 엔지닉스나 비지박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엔지닉스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사람이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헬름 설치를 성공적으로 했으니 저희는 이제 헬름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이 템플릿 그리고 이 기타 파일들인데요. 먼저 템플릿부터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은 저희가 배포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제가 미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제 git 위키에 가시면 엔지닉스에 대한 양 파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디플로이먼트 양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잘 생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드랑 서비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레플리카를 2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지닉스 파드와 서비스 노드 포트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만든 거는 정말 쉽고요. 그것도 공식 문서에 정말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공식 문서의 설명인데요. 이거는 헬름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 왼쪽에 이 차트 템플릿 가이드 챕터가 있고요. Getting Start라는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시면 어떻게 헬름 차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저희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템플릿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템플릿이라는 거는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고요. 이 템플릿 디렉토리에는 템플 파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양 파일을 저희가 위치를 시키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걸 실행이 됐던 양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양 파일을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양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nkdir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플로이먼트 양 파일을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로 옮기고 서비스.양 파일을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에 양 파일 두 개가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템플릿 생성 끝이에요. 저희는 남은 기타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기타 파일은 저희가 공식 문서 Getting Start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최소한 설치에 필요한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파일은 차트.양 파일과 values.양 파일입니다. 공식 문서 설명을 좀 요약을 하면 이 values.양 파일은 저희가 만들었던 템플릿 양 파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양 파일과 서비스 양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외부에서 주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입시킬 때 사용하는 게 values.양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양 파일은 이 헬름 차트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기록한 파일입니다. 이 헬름 차트의 버전, 그리고 이 헬름 차트의 이름, 헬름 차트에 대한 API 버전 등을 기록을 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values.양 파일과 차트.양 파일을 꼭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생성하는 위치는
공식 문서를 보면 템플릿이라는 이 디렉토리에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얀 파일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차트.얀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 차트.얀 파일은 메타 정보가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꼭 써야 되는 거는 이 세 개입니다. API 버전, 네임, 버전인데요. 이 API 버전은 이 헬름에 대한 API 버전이기 때문에 거의 고정으로 사용을 됩니다. 이제 문서를 보고 현재 API 버전을 헬름에 대한 API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이 헬름, 저희가 이 차트 이름을 정해줄 때 이 name이라는 필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버전은 이 차트의 버전인데요. 보통 여기 SM 버전에 되어 있죠. 시메틱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0.0.1, 0.0.2, 1.0.0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시메틱 버전인데요. 그 버전을 공고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 문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Getting Start에 차트 가이드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차트.얀 파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he Chart.얀 파일이라는 메뉴를 보시고 여기 required 있거든요. required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I 버전을 뭔지 궁금하면 이 API 버전을 Ctrl F로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헬름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버전인데 지금은 버전 2를 사용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API 버전 1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버전 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 있는 위치에서 대문자 C예요. 차트.얀 파일을 만드시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이었죠? 아까 보시면 VT네요. V2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네임과 버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데요. 네임은 테스트 차트스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권장사항인데 이 얀 파일은 이 언더스코어보다는 뭐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이 짝대기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저희가 첫 번째 릴리즈니까 0.2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밸류 수정 얀 파일이죠. 이거는 일단 파일만 생성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펀치로 밸류 수정 얀 파일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이제 정리를 하면 최소한 필요한 파일들만 생성이 되었죠. 차트.얌, 밸류 숫자 얌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차트가 현재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쿠버네티스로 배포할 수 있냐? 바로 헬름 인스톨입니다. 이제 대망의 설치인데요. 설치는 이제 헬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헬름 차트로 설치할 때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릴리즈 이름인데요. 릴리즈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차트 이름이나 아니면 차트에 대한 절대 경록, 상대 경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헬름 커맨드스 있죠? 헬름 커맨드스에 이 헬름 명령어 중에 헬름 인스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인스톨을 보시면 인스톨 차트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명령어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옵션이 정말 많아요. 방금 살펴봤던 거는 기본 옵션이고 이 기본 옵션 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 옵션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위치에서 헬름 인스톨 그리고 저희가 만든 거는 릴리즈 이름을 TTT라고 적고 그 다음에 차트 현재 경로인 점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TTT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디플로이드는 성공적으로 쿠버네티스 배포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전이 헬름 배포 횟수인데요.
헬름 명령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차트를 변경사항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때는 리비전이 플러스 1 해서 2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회하는 명령어는 헬름 리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 정보들이 리스트로 그대로 조회가 됩니다. 이 헬름 리스트는 실패했든 배포됐든 헬름 인스톨로 설치한 이력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TT 보이시면 저희가 여기 릴리즈 네임이 TTT였죠. 그래서 TTT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헬름은 네임스페이스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 네임스페이스가 기본으로 지정되었고요. 차트 이름, 이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까 차트.ям 파일에 보시면 테스트 차트스라는 이름을 찍고 버전을 0.0.1로 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헬름은 이력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 이름이 테스트 차트스 00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잘 배포되는지 큐브스택의 PO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약 2분 전에 저희가 헬름으로 설치된 것들이 잘 러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템플릿을 보시면 디플로이먼트라 얌 파일만 있기 때문에 서비스만 있기 때문에 하드 2개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잘 배포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헬름을 어떻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릴리즈했던 헬름을 지울 건데요. 헬름 리소스를 지울 건데요. 설치했던 릴리즈를 삭제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헬름 델리트를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릴리즈 이름을 저희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보시면 TTT라는 릴리즈 이름을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헬름 리스트로 TTT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헬름 델리트 그 다음에 TTT를 사용하시면 릴리즈 TTT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헬름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헬름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alues.ям 파일, 저희가 아까 빈 values.ям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해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헬름에 대한 비중이 헬름 차트의 비중이 가장 큰 파일인데요. values.ям 파일은 저희가 미리 만들었던 템플릿 얌 파일 있죠? 그 얌 파일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deployment.ям 파일, service.ям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미지 지정한 게 nginx latest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nginx 스테이블 버전으로 values.ям 파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타입은 지금 노드 포트로 되어 있는데 values.ям 파일에 클러스터 IP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헬름 릴리즈는 클러스터 IP로 생성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똑같은 템플릿인데 헬름 인스톨할 때 values.ям 파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values.ям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nginx 1에는 서비스 타입의 클러스터 IP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ginx 2는 서비스 타입이 노드 포트로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values.ям 파일의 동적 수정 기능입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저희가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템플릿에 있는 얌 파일이 values.ям 파일이 수정할 수 있도록 이 템플릿 문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lues.ям 파일이 수정할 수 있도록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values.ям 파일에 참고한다는 .values를 입력을 하고 values의 필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템플릿에 대한 준비고요. values.ям 파일은 여기서 템플릿에 입력했던 이 이미지 필드 있죠? 이미지 필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헬름 인스톨 할 때 values.ям 파일에 있는 내용이 이 템플릿 문법에서 교체가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존에 만들었던 헬륨 차트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템플릿에 가서 저희가 디플로이먼트에 엔진스 레이티스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 2개 열고 닫고로 하시면 되고요. 한 칸 꼭 띄셔야 된다. 한 칸 띄고 대문자 밸류 시점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끝에는 한 칸 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여기 밸류.ям 파일 아까 빈 파일 있죠? 빈 파일에 이미지를 적고요. 엔진스 레이티스트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끝났고요. 헬름 인스톨 그 다음에 레이티스트 그 다음에 현재 차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잘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헬름 리스트를 보시면 잘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et deploy 다시 입력해서 엔진스 테스트를 가져어 볼게요. 얌 파일로 출력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이미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브로 이미지를 보시면 nginx latest가 지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는 일단 지우고 스테이블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헬름 delete latest를 지우고 그 다음에 밸류.ям 파일을 스테이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헬름 인스톨 스테이블로 이름을 리리즈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이라는 릴리즈 차트가 보이고요. 다시 PO를 치시면 디플로이 치시면 엔진스 테스트가 지금 2개가 컨테이너가 생성 중이죠. 지금 레디 2개가 떴네요. 그래서 이거를 얌 파일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로 그랩을 해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스테이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이 values.ям 파일에 따라서 여기 템플릿 문법으로 감쌌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values.ям 파일 역할을 알았어요. 이 역할을 안 상태에서 오픈소스 헬름들을 한번 구경을 해볼 겁니다.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한 것들을 간주로 봤는데요. 일단 엘라스틱 헬름을 봐볼게요. 이제 구글에 엘라스틱 헬름이라고 치시면 이 깃업이 나오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 헬름을 보시면 이 ELK 스택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볼 거는 이 엘라스틱 서치를 보기 위해서 이 폴더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좀 익숙한 구조 보이죠? values.ям 파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ям 파일이 보이고요. 템플릿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차트.ям 파일을 보면 당연히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name, 버전, API 버전이 있네요. 이 엘라스틱서치는 9버전 호환을 위해서 V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values.ям 파일인데요. values.ям 파일에 뭔가 많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값을 바꿔서 헬름 차트를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려면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에 가면 이 얌 파일을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여기는 스테이트 프로셋을 가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좀 눈에 보인 것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템플릿 문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아까 사용한 거는 values.템플릿이고요. values.템플릿으로 컨트롤 F에서 찾아보시면 values.ям 파일로 동적으로 변경되는 값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헬름 차트를 릴리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파나 헬름을 볼까요? 그라파나 헬름을 보시면 그라파나 헬름도 이 차트스라는 디렉토리를 가보고 그 다음에 그라파나를 디렉토리 가보시면 눈에 띄는 구조가 나오죠. values.ям 파일, 그리고 차트.ям 파일,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밸류조인 파일 보면 사용자가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양 파일에 똑같이 여기는 사용 안 되고 있네요. deployment.양 파일 가보면 네, 동적으로 변경되는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릴리즈 템플릿 문법입니다. 템플릿 문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봤던 건 values.양 파일을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한 거고, 이번에는 다른 템플릿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헬름 차트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엔지닉스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 메타데이터 네임이 항상 엔지닉스 테스트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항상 릴리즈는 한 개만 배포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살펴보면 헬름 인스톨을 이용해서 엔지닉스 1 릴리즈를 배포를 하고 헬름 인스톨 엔지닉스 2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부가 됩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게 덮어 써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이름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이 기존의 똑같은 이름은 데이터를 수정을 하잖아요. 또는 이제 만약에 수정이 불가능하면 거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릴리즈는 한 개만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 아까 사용했던 values.양 파일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헬름 인스톨 테스트 1이라는 릴리즈를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2라는 걸 배포를 하면 이거는 지금 거부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una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닉스 여기 보시면 저희 디플로이먼트도 엔지닉스 테이스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엔지닉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한 개의 릴리즈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헬름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는 릴리즈 템플릿 문법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기존에 고정으로 설정했던 이 메타데이터 네임을 릴리즈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릴리즈 네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디플로이먼트 양 파일을 메타데이터를 변경하도록 하죠. 그래서 릴리즈 네임, 저는 대소문자가 헷갈려서 문서를 보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고, 라벨도 이렇게 변경할게요. 그리고 서비스도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헬름 델리트로 삭제를 하고요. 이제 대방에 두 개의 릴리즈를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T1으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큐브 헬름 리스트로 보면 T1이 배포가 되었고요. 저희가 예상되는 디플로이먼트 이름은 T1일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보시면 파일 빼먹었네요. 보면 T1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당연히 저희가 릴리즈 이름을 T1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서비스 T1이 있네요. 그리고 파드 이름도 적어보시면 파드도 T1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 됐던 헬름을 인스톨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T2를 하면 이제 T2가 배포가 됐죠. 그리고 헬름 리스트 보시면 T2가 생겼고, 그 다음에 큐스택 get deploy를 보면 T1, T2 이렇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식 문서에 있는 공식 문서에 있는 빌트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 차트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설정인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무런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큐브스틸처럼 디폴트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정 상황에는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임스페이스를 변경을 할 텐데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하려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이 아규먼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존의 네임스페이스는 미리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릴리즈 네임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임스페이스에서도 릴리즈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릴리즈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릴리즈한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받아와서 이 템플릿 있는 것들이 네임스페이스 배포가 됩니다.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건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 가보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로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줄여서 -n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T1이라는 릴리즈 네임을 사용하고 현재 차트를 사용하겠다, 배포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면 제가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네임스페이스 지정하면 오류가 뜨고요. 이제 이걸 막고자 헬프로 치시면 create namespace라는 이 도움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helm 인스톨에 대한 명령 헬프를 치시면 정말 많은 인자가 있는데 이 create namespace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으면 생성해라 라고 옵션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입력했던 명령에서 create namespace를 인자를 입력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가 없을 때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주의점은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했는지 이력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큐브스택 create ns로 생성해서 사용하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제 네임스페이스 테스트라는 곳에 디플로이 됐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잘 배포되는지 헬름 리스트를 쳐보시면 안 나와요. 헬름 리스트도 여기 뒤에 디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했던 생성했던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해줘야 네임스페이스 배포된 헬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귀찮다면 헬름 리스트 모든 네임스페이스 이거 큐브스텔 똑같죠? 큐브스텔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헬름 리스트 -a를 치시면 모든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테스트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큐브스텔 get all -l 테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템플릿 양 파일들이 잘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지우려면 헬름 델리트 그리고 T1을 적어주시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났고요. 여기서 네임스페이스 헬름 T1 -n 테스트 네임스페이스 지정을 해주면 T1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헬름 차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디버깅에 유용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헬름 get all입니다. 현재 릴리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헬름 인스톨 할 때 이런 양 파일을 사용을 했고 템플릿 양 파일을 사용했고 어떤 밸류 숫자 양 파일을 배포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헬름 get all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아까 헬름 리스트 -a를 치시면 저는 이제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T1이라는 차트를 배포를 했습니다. 테스트 차트를 배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
T1 릴리즈할 때 어떻게 들어간지, 어떻게 설정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helm get all namespace test 그 다음에 릴리즈 이름 T1을 적어주시면 T1을 배포할 때 설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value점인데요. 사용자가 value점 얀 파일을 디폴트, 즉 설정을 안 했다. 기본 값을 사용했다 해서 null로 들어가고요. 기본 값인 이미지 엔진 스텝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배포될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name과 namespace가 release built-in 오브젝트에 의해서 알맞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lm-cat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버기 명령어는 helm-lint인데요. 이제 helm 차트를 직접 만들 경우에 문법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틀렸다고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템플릿의 디플로이먼트에 제가 소괄호 하나를 빼먹을게요. 원래 중괄호 하나를 빼먹을게요. 중괄호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빼먹고, 그래서 helm lint를 치시게 되면 이제 오류가 걸렸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테스트 차트스 템플릿의 디플로이먼트의 네 번째 줄이 오류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죠. 실제로 보시면 디플로이먼트의 네 번째 줄이 제가 일부러 빼먹은 중괄호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린트를 하시면 네, 이렇게 오류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명령어가 helm 템플릿입니다. 내가 작성한 템플릿과 그 다음에 values.ям 파일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전 명령어는 이제 문법 체크이고 실제로 이 적용됐을 때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helm 템플릿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명령어가 있는데 보통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helm 템플릿을 치시면 어떻게 사용하려는 도움말이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를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 이름을 T2로 적고 차트 경로를 적어주시면 이 values.ям 파일과 차트가 적용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name과 namespace를 릴리즈 오브젝트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로 잘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helm을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차트를 사용해서 릴리즈를 할 때 values.ям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helm 차트를 만든 사람의 values.ям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helm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values.ям 파일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helm install abc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A는 A고 B는 B가 이렇게 했을 때 A 내용은 내가 C라고 변경을 하고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오버라이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이 helm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elm 명령어 중에 이 set이라는 인자가 있는데요. values.ям 파일이라는 공식 문서에 보시면 이 set라는 이 인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저희가 이미지라는 values.ям 파일에 스테이블러 설정해 놨잖아요. 그거를 설치할 때 latest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전제 조건은 이 values.ям 파일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 helm install 그리고 -set 누르고 이 필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해야 하는 필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티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뒤에는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주시고요. 릴리즈 네임을 정해주시고 차트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고요. 실제로 보면 T2가 잘 배포되었고 디플로이 내용을 봐볼까요? 디플로이도 보면 15초 전에 배포가 되었죠. 그래서 T2에 있는 거를 양 파일로 출력을 하고 여기서 이미지를 긁어 오면 여기는 레이티스트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배포된 이유가 저 여기서 셋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변경을 했죠.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을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에서 이 셋으로 변경할 필드를 이제 파일에 대신 적는 거예요. 그리고 헬름 인스톨 할 때 인자를 -f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교체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override values.yam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nginx를 latest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test라는 네임스페이스에 t3으로 배포할 건데 이때 값을 override values.yam 파일을 읽어서 변경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버라이딩이 잘 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류 없이 잘 배포가 됩니다. 실제로 디플로이 목록을 가져오면 T3이 보이죠? 그리고 양 파일로 출력을 하고 이미지를 가져오면 레이티스트 이미지가 잘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인데 엔징스로 레이티스트로 잘 가져왔죠. 그래서 보통 이 파일 형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으로 하게 되면 예제를 보여드리면 헬름 엔지닉스 잉글리시 컨트롤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탭에 어떤 걸 너가 설정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values.yam 파일에 다 정의되어 있는 건데요. 이 set라는 인자로 전부 다 설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로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식 문서 엔진엑스 보시면 여기 -f를 지정해서 너가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set이라는 이 인자를 통해서도 너가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친절히 설명되어 있네요. 헬름 인스톨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임스페이스와 이 s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F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네,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입니다. 네,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어는 기존에 있던 릴리즈를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 바뀌었거나 또 템플릿 얌 파일들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values.yam 파일을 변경을 해야 할 때 이 헬름 업그레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헬름 델리트하고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헬름 릴리즈에 대한 이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헬름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먼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배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v1이라는 릴리즈 이름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에 v1이라는 릴리즈 이름으로 잘 배포가 되었죠. 이제 지금 상황은 시나리오가 이 스테이블 버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스테이블 태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 태그를 사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커브에 가서 도커 태그를 검색을 해서 적절한 버전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버전을 지금 찾은 상태고 1.2, 1.4를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나리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아까 set이라는 인자 있죠?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업그레이드 그리고 셋 그리고 이미지는 엔진엑스 1.1.4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릴리즈의 네임스페이스와 릴리즈 이름을 적고 차트 경로를 적어주시면 이제 헬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차이점은 리비전이 v2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름 리스트 테스트를 보시면 리비전이 지금 2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배포된 건 1이고 그 다음에 배포되면 플러스 1 돼서 2로 됐던 겁니다. 잘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v1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얀 파일로 출력을 하고요. 이미지를 이제 출력을 하면 저희가 1.1, 1.4로 변경했던 내용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잘 변경이 되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템플릿을 변경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밸류조의 얀 파일을 변경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었던 거고 이번 템플릿을 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현재 저는 다 지운 상태고요. 인스톨 명령으로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에 v1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에 deployment.얀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저희는 environment를 추가를 할게요. 네임은 hello, value는 world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deployment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v1이죠. v1에 있는 deployment를 보면 이 스펙에 environment가 지금 없잖아요. environment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environment 템플릿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명령으로 이 v1 릴리즈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업그레이드가 잘 되었다고 되고 리비전도 2로 떴습니다. 이제 헬름 리스트 마이너스를 보면 리비전이 2로 바뀌었죠. 그래서 방금 입력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면 environment가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바뀌면, 즉 차트의 템플릿이 바뀌면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차트 템플릿이 변경된 거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저희가 아까 히스토리 보시면 이 set로 명령으로 이거 어디 갔을까요? 네, 엔진엑스 이미지 이름 변경을 했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쳐볼게요. 이걸 그대로 치게 되면 리비전이 3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get deployment 얀 파일을 출력을 하게 되면 environment hello world 그대로 있고요. 이미지가 1.21.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set이라는 아규멘트를 빼고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밸류.얀 파일에 있는 latest를 쓸까요? 한번 쳐볼게요. 쓰게 되면 리비전이 4로 변경이 되었고 디플로이먼트를 보시면 기존 이미지 밸류.얀 파일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전 3에 있던 걸 그대로 들고 와서 4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시각화하면 지금 화면 것 같은데요. 먼저 업그레이드 셋으로 그 밸류.얀 파일을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수정하고 헬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리비전 3은 헬름 차트에 있는 밸류.얀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리비전 이전 리비전 2인 밸류.얀 파일을 가져와서 업그레이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image nginx 21.4에 있는 밸류.얀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고 템플릿 업데이트 된 걸 적용을 시켜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헬름 3에서만 되고요. 헬름 2에서는 템플릿만 업데이트 되고, 이 밸류 양 파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리비전 1에 있던, 즉, 헬름 차트의 밸류 양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헬름 2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릴리즈 업그레이드의 주의사항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헬름 3과 헬름 2의 업그레이드 동작이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소스 코드를 까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헬름 3에서 동작하는 거는 헬름 2에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헬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파드가 재기동됩니다. 헬름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헬름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터미네이팅이 보이고 러닝 두 개가 나오죠. 이제 순간 저희가 포착을 한 건데 지금 롤링 업데이트 정책에 의해서 파드가 꺼졌다가 기존 건 꺼지고 새로운 게 켜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정책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헬름 업그레이드 할 때 정책에 따라서 파드가 재기동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헬름에 대한 기본 명령어 마지막입니다. 헬름 릴리즈 롤백입니다. 이거는 공식 문서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문서를 참고를 할게요. 이전 리비전을 롤백한다. 이게 끝입니다. 설명할 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름 리스트 보시면 제가 6번 리비전이 되어 있네요. 즉 최소 5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리비전 6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1버전 다시 롤백하고 싶으면 여기 메뉴를 보시면 롤백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롤백 보시면 릴리즈 버전 저희는 V1이죠. V1이고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테스트고 롤백과 리비전 버전을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헬름이 롤백 됩니다. 확인하는 명령어는 헬름 리스트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롤백도 리비전을 한번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7로 지금 세팅이 되었죠. 7이 세팅이 되었고 실제로 확인하려면 헬름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히스토리에서 릴리즈랑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줘야겠죠. 보시면 이 리비전 7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시면 롤백 to 1 1으로 롤백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헬름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로 롤백을 확인할 수 있다 까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